지난 18일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 중 2명이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여의치마가 하루 다음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귀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끌어올랐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생각 없이 끌려다니며 집단 행동을 하는 집단 자살 들쥐 레밍에 빗대어 말한 겁니다.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래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 옆집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김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친박 집회에서도 막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들이 있습니다. 이 미친 광견병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김 의원과 수행원 등 나머지 6명은 방콕을 거쳐 22일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북도의회 앞에서는 연수를 떠난 4명의 도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중앙당들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막말. 이번에 드디어 또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하나 더 드러났는데요. 충청북도 도의회 김학철 도의원. 이 사람들이 유럽 연수를 가서 지금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학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 사람이 외유성이라는 게 자기들은 뭐 연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놀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견학이라고 비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권들처럼 꼭 외유를 나가요. 해외여행을,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쓰고 싶다는 거죠. 예. 굉장히 이게 공직사회 또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파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저도 3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개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생각과 사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이제 도의회까지 도의원이나 시의원 또 국회의원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조화되고 관념화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서 그런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일단.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김학철 도의원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신비님이십니다. 김학철 이 새끼는 아주 나이도 어린 놈이 굉장히 어리네요. 그러네요. 70년생이네요. 예, 70년생이라고 말한 분 마차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개띠네요. 예, 개띠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은 유명정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그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KBS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 아이 진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처리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짱돌로 조사해야 돼. 2번을 조사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 새끼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청주에 비가 얼마나 내린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mm. 아니, 그거는 500mm, 1000mm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당 시간당. 강우강도가 96mm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시의 설계 강우 강도는 60에서 70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70mm 이상 오면 다 잠겨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런데 96mm를 퍼 부었어. 시간당 96mm를 퍼 부으려면 어떻게 오냐면 바켓으로 막 부어버려, 1시간 동안. 이게 96mm예요. 하나 예로 98년도인가요? 서울 대홍수 왔을 때 시간당 70mm였어요. 근데 96mm가 왔어.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책임지고 있어야 할, 현장에서 자기 도민들, 시민들을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그것도 비정규직이. 네, 아니 어쨌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학금 때문에 그렇대. 헐. 유학금 30%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안 가고 30% 유학금을 물고요. 70%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30% 보존 받아서 다시 나가면 돼, 가을에. 근데 왜 나갔을까요?
이게 김학철이는 엄청 억울한 거야. 싸가지 존나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공인으로서 어. 책임과 의무가 거의 해제돼 있는 상태. 안전 불감증. 국민이 죽어도 나 구경 가고 올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원래 전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새끼 집회도 나갔죠. 박사모 집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월 26일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제1차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감사하고요. 미쳐서 날뛰고 있다며 위협을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라고 말해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네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니까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속한 집단이 국민들 자체를 개돼지로 보고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실은 얘도 불쌍한 애야. 얘가 박근혜 불의의 개돼지인 거지 사실은. 그렇죠. 정우택이 키운 음모주가 키운 후배들이라 그러네. 굉장히 근데 불쌍한 애들이지. 정말 위험한 게 이놈하고는 김학철이 이놈하고 얼마나 위험하냐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걸 사살해야 된다.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연기했죠. 사항이 작다고 보고. 이거 내란 선동 아니야 사실은. 예, 이건 그렇죠. 거의 국가보안법수. 소유죄. 네. 국회의원들을 사살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정치인들의 말은 그게 약간 명령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좌파 운동 활동가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현장 체포, 네, 구속, 바로 구속. 정당 해산. 정당에서 내라는 뭐 그러니까 이거지. 충청북도의 모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현재 국회의 국회의원들 250명을 사살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지. 근데 이게 250마리라고 했죠. 친박을 빼고 대충 친박을 그렇겠지만. 빼고 아니 저기 탄핵 찬성한 찬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친박이잖아. 그 친박들이 찬성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박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 그 레밍 처음에는 레밍이 뭔가 했어요. 레밍이 뭡니까? 그 몸 길이가 3.5에 3.8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쥐예요. 쥐죠, 쥐. 네, 예. 근데 이제 꼬리가 1.5cm 정도 되니까 이 동물의 특징이 집단을 이루고 직선으로 이동을 해서 호수나 바다에 줄줄이 빠져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 자살 나그네 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 레밍 같은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빠져 죽으라는 거잖아, 개새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세월호를 빗대서 레밍이라고 얘기했으면 물에 빠져 죽는 쥐, 세월호 이걸 등치시킨 거예요, 이 개새끼가. 아니죠. 이명박 모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뭐 유머고 이 발언의 심각성은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세월호 하면 우리 물이잖아요. 물, 바다 빠진 거 이 참혹한 사건을 빗대서 국민들을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들이 레밍이야. 물에 빠져 죽는 자살쥐야.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는 천륜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베도 이런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일베보다 더 심각한 새끼예요, 이 새끼는. 악마. 우리 예전에 광주 남구 의원 사퇴시킨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실형법을 공모법 위반했어요. 이게 징계가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파면이에요. 공무원법 징계 그렇죠. 규정이 파면이에요. 국민 개돼지 발언했다가 네, 파면이에요. 고만됐잖아요. 네,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실형법상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들 계획이 있었다고 외유를 떠났어. 근데 그게 뭐 자기들 까내는 그게 일종의 뭐 견학이나 연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행에 가까워. 그러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잠시 일정을 미루거나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직진 비가 오든 말든 우린 비행기 타고 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당신네들 무슨 세월호 때도 그랬고 무슨 집단으로 무슨 쥐새끼들처럼 왜 이렇게 냄비근성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런 김학철이 같은 자들이 중앙 무대로 오면 홍준표처럼 되는 거잖아요. 딱 그렇죠. 결이잖아요. 아니, 홍준표만큼만 하면 괜찮은데 홍준표만 또 못한 놈이에요. 아니 근데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녀석. 이게 외유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이렇게 봐주는 것 같고요. 놀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스케줄을 보면 해외 단체 관광 스케줄하고 똑같아요. 외유가 논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쳐놀라간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이 새끼도 가서 음모주 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저번에 신비님이 아이스크림 이야기할 때 처먹는다 그랬잖아. 네. 그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삐처리 해드려서 되는 게 불쾌했나 봐요. 어떤 분이. 근데 김학철이는 쳐놀라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그분께 드리고요. 그 김학철이는 쳐놀려간 거 맞아요. 이 새끼는
아니 해외 유명 관광지를 싸그리 훑어보더만 유럽에. 그게 무슨 그 견학이고 그런 게 말이 그러니까 안 돼. 국회의원이 가려면 실제로 독일이나 유럽에 대한 국회, 지방정부 국회에 가서 그렇죠.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을 어떻게 대리하는 건지 그거를 배워와야 되는데 그냥 유적지 답사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 일정 중에 보통들은 흉내내기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행정관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노마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유명 관광지야다. 그러니까 이런 주둥아리 정말 아니요, 이거는 그냥 둘 문제가 아니고요. 청주하고 충북에 도민과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 아이의 머리털과 의원직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음모도 뽑아내고. 네, 다 근데 뽑아야 돼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 깐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 틀이 70년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을 개돼지, 쥐새끼를 표현합니까? 이제는 이제 개돼지를 넘어서 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비슷한 길에 홍준표 씨 이야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오세요. 같이 밥 좀 먹으면서 이번에 외교 성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했는데 안 갔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나간 이야기지만 또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수해가 났던 김학철이가 그렇게 광문하고 있는 그 수해가 났던 지역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 밥자리에 들러리 서기 싫으니까 상대적 대비적 이미지로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하겠다고 갔는데 일단 1시간도 못 했고 50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 하러 가면 다 내려놓고 사실은 가끔씩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사건의 자원봉사를 그때 누가 했었다는 게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밝혀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진짜로 자원봉사예요. 기자들 대동해가지고 갔으면서도 장화를 신어야 돼 이제 뻘을 치워야 되니까 삽질 몇 번 하고 갔어요. 집에 이제 물난리가 나갖고 주택단지에 이렇게 막 흙이 막 차 있는 거를 삽질 몇 번 하고 가는데 장화를 신는데 장화를 옆에 이렇게 누가 신겨줘. 나도 장화 그렇게 신고 싶은데. 황제장화. 그래서 지금 그 별명 있죠. 홍데렐라요. 홍대래를.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놓고 가가지고 그거 주인을 찾느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신발을 신겨봤던 것 같은 장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요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간다는 개념이 보여주기 싫어다 보니까 맞아요. 삽질하는 사진을 찍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 장화도 내가 신고 그 기본적인 걸 다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반나절 기본적으로는 하루 종일 땀빨 흘리고 와야 진짜 자원봉사거든요.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50분이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자원봉사를 함은 사실은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들 또는 그 지역 내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다 거기서 자원봉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아까 권PD가 얘기한 반나절인 반나절 하루면 하루 정도를 봉사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를 받으러 갔죠 지금. 그렇죠. 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죠. 네.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신들이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겨주고 신겨줘요. 왜 보통 우리도 왜 신발 신으려고 그러면 막 구두 주걱 놓고 신고 벗으려고 그러면 막 양말도 같이 벗겨지고 깔창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대주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발만 집어넣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삽질 사진을 찍기 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사실은 진정성 하나 없는 짓거리 하고 돌아온 거고. 이게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장화가 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홍준표 사이즈에 맞춰서 새 걸로. 50분 쓰고 버릴 거. 네. 그리고 그 장화를 신을 때 밑에 박스를 깔아줍니다. 이 장화를 신고 어차피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고이 모셔지는 이런 광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장화를 신을 때 양말에 혹시라도 흙님이 묻으실까봐 그 박스를 깔아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너무나 웃긴 게 보통은 이제 홍준표가 삽질하는 사진만 단독샷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삽질하는 곳의 배경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장독을 닦고 있어요.
장독대. 장독대에서 장독을 닦고 있는데 혼자서 삽으로 흙 한 삽 퍼가지고 손수레에 담는 거예요. 사진 찍히려고. 네, 장독대에서 아니 무슨 장독대에서 삽질을 하냐고. 이 찌질이는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모자도 잘못 써가지고 막 아무튼 정말 찌질하게 이럴 데 없는데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 이제 뭐 여기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있는데 사당 대표들이 오는 바로 전이에요. 대통령이 좀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분위기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진데 밑에 처음에 청와대 직원들이 세팅해 놓은 자리가 해가 시간이 바뀌면서 그늘이 없어진 거야. 옮겨갔어. 그런데 나는 그게 이제 놀라웠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테이블이 햇빛에 놓여 있으니까 그늘로 옮기자 해서 이렇게 옮긴 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뭐냐면은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는 거야. 다른 대통령들 같으면 야당 대표들이 앉아 있고 나면 마지막에 등장할 거 아니에요. 조용필처럼.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나와서 딱 보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세팅해 놓은 자리가 청와대 직원들이 약간 바보 같은 거지. 그늘이 옮겨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걸 상상을 못했다. 아침 일찍 세팅해 놓은 거야. 근데 그 그늘은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 있었던 거지. 맞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나와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 옮깁시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대통령이 이거 테이블을 드니까 옆에 있던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테이블 얼마나 좋았을까. 저 양반 진짜 아재 개그. 그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나라를 제자리로 옮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 최고다 최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제도 중심 또는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고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홍준표 이 아이가 일단 청주 가서 황제 장화하고 이런 거는 둘째 치고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단 문재인의 리더십에 라기보다는 국민 80%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폐청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한 게 문재인을 선택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자 중에 가장 적폐를 잘 청산하겠다라고 싶어서 뽑았고 역사상 가장 표 차이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지지율도 90% 가까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홍준표 이 아이가 대통령의 초청 만찬에 가지 않는 것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대선 불복이야. 불복이고 대선 불복이고 둘째 대선 불복까지는 싸가지가 존나 없으니까 내 인정을 해. 그런데 민의도 배신하는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은요. 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여야 정파 이념이 따로 없어요. 만약에 적폐에 실패하면요. 홍준표 이 아이도 죽어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야. 박사모들도 죽어요. 우리 다 죽어. 공멸이야. 과거에 보면요. 조광조 개혁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 나라 잃었잖아요. 예. 환란 시기에 다 이럴 때 적폐를 청산 못해서 잃어버렸어요. 적기를 놓치는 거죠. 예. 지금 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요. 나라 잃어요. 전 장담합니다. 지금 동북아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좋은 거야. 그래서 홍준표 이 개새끼를 정말 그냥 두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홍준표가 너무 캐릭터가 웃기는 캐릭터에서 우리가 이 아이 저 아이 머리털 뽑니 어쩌니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재밌게 하는 제가 화병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 이 아이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예. 잠시 후에 조금 더 짚겠습니다. 전적인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발목 잡기가 시작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대선 불복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혁신하겠다고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나를 영입했는데 극우 인사라고 하는 유석춘 씨예요. 그 유석춘 씨가 혁신위원장이 되고 나서 혁신위원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뜯어 고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이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이 사람이 작년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거에 보면은 1948년 건국과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건국론을 강조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광래 가톨릭 관동대 경영학과 교수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명단에 이름 올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역사 교과서 지지했던 그 그룹이 있고, 다음에 박근혜 세월호 책임을 변호했던, 그리고 촛불을 폄하했던 바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탄핵 심판 대리인 황성욱 변호사도 지금 혁신위원회에 포함되고요. 다음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 사람은 촛불 집회에 종북 세력 배후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 때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보도로 고소했던 그 홍준표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말하려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뭔가 적폐스러운 것들을 깨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와 있는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딱 한 명을 진보 인사 쪽이라고 하나 노는 분 빼고는 다 극우 인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혁신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공고히 적폐를 더 쌓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사 제목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자들부터 뭐 루석춘, 우파, 대거, 승선 뭐 이런 키워드를 뽑아냈고 혁신이라는 개념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동안에 너무나 정상적인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일배화, 혁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개념을 바꾸면 돼요. 아니, 그 지금까지 한 것이 정상적으로 비춰질 만큼 앞으로는 일배 정치를 하겠다. 그렇죠. 일배로 완전히 극우화되는 당으로 가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우리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소탕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수라는 아이콘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한테 빼앗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탠스가 극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우에서도 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이 홍준표 아이는 존재감이 없으면 못 사는 아이라 당내에서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 극화 현상을 보여서 극우화를 넘어 일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로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배당으로 이제는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명 이름은 참 멋있네요. 자유경제원 연구원 이 사람이 태극기 집회라고 말하는 건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당신이 붉게 물들어 놓은 우리 역사 대한민국이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팻말 걸고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1인 시위, 지지 1인 시위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유한국당이 혁신하게 되는 건데 참 잘들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외에 원외에 있었던 당 외에 있었던 일배들을 이제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고 국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정당은요 공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을 지지하는 밖의 외의 그룹, 당 외의 그룹은 존재할 수 있는데 당의 그룹에서 극우 세력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말하는 일배학자, 일배 정치인, 일배 농객들을 당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제 일배 정치를 하겠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네요. 이거를 자유한국당이라는 울타리 안에다 다 쓸어 모아서 한 방에 박멸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우리 이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건을 터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그렇죠. 정통적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지금도 그런 거예요. 뭐 문재인 정부가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다못해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와도 그 문건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고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복지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빨갱이들 정책이고 이러면서 남의 이야기는 절대 안 듣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음험한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이우승 변호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겨레가 열심히 진주 오리온 관련해가지고 홍준표를 공격하는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막 쓰니까 홍준표가 한겨레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때 맡았던 그 변호사가 이우승 변호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속내가 있냐면 그전에도 새누리당에서 공천 같은 거를 신청하는 게 정치지향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홍준표 소송 같은 거를 맡았다는 이유로 홍준표 체제의 혁신위원회에 혁신시키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홍준표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최소한 민주당 부류의 정당들은 이렇게 안 해요. 혁신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해 보세요. 선거 같은 걸 패배해가지고 혁신시키겠다고 하면요. 정반대로 가죠. 당시에 기득권으로 있는 당대표 이런 사람들을 무지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완장차듯이 그 당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뭐 나중에는 그게 이제 세력 간의 세력 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쪽 사람들은 그 정도의 기본 개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들 하는 짓거리들이 더 심한 정당, 아까 신빈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더 심한 정당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아마 계속 극단으로 갈 것이고요. 근데 결국엔 자멸하는 길이기도 자멸하는 하고. 길이고, 그다음에 황성욱이나 이우승 같은 경우는, 황성욱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탄핵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대변하는 변호사 있고, 우승우는 그 성한종 리스트 자기를 대변했던 변호사를 당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의의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86%의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선 불복을 넘어 민의를 불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어디로 가겠어요? 극우로 가요? 소수 극우.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에 팽배한 분위기가 되다 보면 그래서 그렇지. 지금 장제원이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네. 김태흠하고 비공개로 한 회의인데 밖에 기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런 거, 야 개새끼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너 잠깐 지금 바른정당 갔다 왔잖아. 아 그래 닥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입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망해진 거야. 막 싸우고 씩씩거리고 나오고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이 싸울 줄을 몰라요. 제발 좀 있잖아요. 싸울 때 머리카락 잡고 좀 싸우라고 다 뽑아버려. 씨발 자꾸. 김태흡이하고 장제원 머리카락 잡고 싸우다 보면 다 뽑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분위기가 총알탄 사나이 이런 개념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국민들 앞에 실수할 겁니다. 즉 김학철 같은 그런 막말처럼 그러다가 정말로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날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 언저리, 문재인 정부의 행복 정치 언저리에 가볍게 숨어서 이런 폐륜 행위들이 용인되는 문화가 좀 있어요. 난 이게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이 행복은 행복대로 하고요. 응징은 응징대로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촛불의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악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남겨두면 계속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민주주의 행복에 젖어 있지 말고 이 행복을 바탕으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나 좀 이런 운동을 하자. 자기 스스로 조직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댓글도 달아주고 나쁜 놈 정치 그만하라. 달아주고 문자도 보내고 이러는 것이 지속적인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그 촛불의 의미를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아마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상처받을 일이 곧 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근데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야당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정의당을 제외하고 지금 국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이혜훈이나 박주선이나 뭐 이정미 정의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밥 잘 얻어 드시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정부 조직법은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 조직법은 처리가 안 되면 정권 자체가 성립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뭐 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것도 그게 통과돼야 이제 임명할 수 있고요. 그건 처리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관련된 추경은 지금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강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일자리 가겠다는 건데 이제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죠. 뭐 공무원들이 더 생기는 건 그렇다. 이은주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각종 언론이. 이은주 아직도 국회의원 얘기 사퇴 안 했어요? 나 정말 짜증나 죽겠대. 그거 아주 쓰레기대. 아니 저기 청와대를 가서 그 대통령이 직접 손수 옮겨놓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껏 그 밥까지 얻어먹고 밥값하는 게 정부조직법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명정위원한테 맛있는 거 대접 받았으면 말이에요. 전향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지. 왜 불렀다 밥을 처먹이겠냐고.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먹으면 맛있는 커피를 산다든지 뭔가 기브앤테이크 돼야 되는데. 이제 생각. 싹스핀을 안 먹였잖아. 씨발. 송로버섯 싹스핀을 안 쳐드시니까. 철갑상어, 송로버섯. 그런 걸 먹였어야 되는구나. 국민의당한테. 이번에 뭐 줬대요? 뭐 짜장면 비빔밥 준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한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중식이었다는 것 같아. 중식 짜장면. 설마 짜장면 나왔겠어요? 탕수육은 근데요, 나왔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요. 당마다 조금씩 다르고. 근데 공무원 채용 과정에 필요한 예산 80억 원.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막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막 이제 장기적으로 몇 년 가면은 더 비용이 들 거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요. 사실 의미 없는 짓거리고 지금 고위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최하위직 공무원들 더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80억이라는 그것도 것도 잠깐만요. 최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고요.
일반 저희 소속의 행정공무원을 안 뽑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 경찰하고 소방직이에요. 네, 경찰 소방직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예, 소방은 지금 엄청나게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에 그렇죠. 대해서 좀 많이 뽑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데서 자기들 대선 공약이었던 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즘 야당 하는 것 보면 저는 야당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의무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논리나 국민적 정서에 부합해서 논리를 반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무원 일자리 늘리지 않겠다 그러는데 야당들의 주장에 보면 국민들한테 마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늘리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일반 행정공무원 뽑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공무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소방직은 소방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엔 바로 이 국민의당 국회의원 니들도 아플 때 앰뷸런스 몰고 가는 게 소방관들이에요. 119에 신고하면 그런 사람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교대 근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건 나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OECD 가입 아까 ILO 얘기도 나왔는데요. OECD 가입하면서 OECD가 국제 표준안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OECD의 기준안에 항상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나라들의 특징인데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저희가 아마 하위권에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공무원이 인구 대비의 수가 적정하게 배치돼야 행정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 어떤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사회복지직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대거. 그렇잖아요. 노인복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구체적으로 지금 지향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야당이 OECD의 기준안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국민 서비스도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가 없어. 단지 돈. 그 80억이 돈이에요. 돈도 아니죠. 박근혜가 그 청와대에서 뭐 이상한 거 산 거 얼마인데. 비아그라 비아그라 어떻게 됐을까? 권 PD. 비아그라 혹시 방송했나요? 갑자기. 내가 먹었어. 아니 그 물품 대장에 등록했을까? 이번에 침대도 등록했잖아. 그거는 어쨌든 비아그라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꽤 많은 양이어서 물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꼭 물어보세요. 최민희 의원한테. 쓰던 안 쓰던 네. 거기에 없어졌으면 절도예요. 절도예요. 그렇죠. 그 국가의 비품이라고. 예. 국가의 예산 쓴 거는. 예. 비아그라를 처먹었으면 누가 먹었는지까지 사실 기록돼야 돼. 기록돼야 됩니다. 예. 기록돼야 되고. 거기서 김상호 나오기만 해봤죠. 저도 영광이었겠어요. 우리 공주가 준 비아그라를 먹으면 서면 보고 했겠지. 예. 그러네요. 어쨌든 다른 길로 갔는데 어쨌든 제발 있잖아요.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마라. 촛불혁명 이후에 야권이 나갈 방향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논리적으로 반박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고유 자기들의 고난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국민이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80억 얘기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미 80억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지금 제가 기분 나쁜 게 공무원이 국민적 정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타고 구체적 사항을 아까 명정 씨가 얘기한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안전이나 생명에 유의된 공무원들을 늘리는데 마치 행정직 공무원들을 늘리는 것처럼 그냥 퉁쳐서 철밥그릇 뭐 그런 이게 식으로 이현주 인터뷰 보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이 머리털을 뽑아버려야 대머리라고. 야당이 지금 어떤 논리를 만들어냈냐면 현재 1년 평균 3만 8천 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신규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매년 공무원을 2배씩 새로 늘려서 5년간 17만 4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을 상대하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건데 이 경우에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 8천억에 달할 것이다. 무슨 비유가 있단 비유가 다 있어요. 이건 개사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렇죠. 들어가야 될 비용을 마련해놓고 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327조만 남아. 이런 식으로 비열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30년간 327조면 1년에 10조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면은 그걸 곱하기 30년을 또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이 기본적인 방향성이 사실은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늘리는 것도 사실은 복지의 방향성이에요. 그렇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예. 안전이라도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의해서라도 살짝 좀 반강제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게 맞는데 기존 적폐 세력들은 이거를 기존 방향성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간단히 말하면 대선 불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국가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많이 혜택을 주면 내가 갖고 있는 표도 뺏길 위험성이 있다는 절박함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국민이 표로만 보이는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하고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달라졌어요. 아까 3만 8천 명씩 한 해에 뽑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퇴직자를 포함한 거예요. 퇴직자. 매년 공무원들 퇴직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5년 안에 엄청나게 공무원들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 수를 포함해서 계산한 걸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거짓말이에요. 나가는 만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이에요. 이 100만 명에서 퇴직하면 퇴직한 만큼 뽑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거를 계산해서 뭐 300조니 400조니 하는데 아니 그러면 2049년 30년 후에 2049년에 2047년 경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땐 1,500조 넘습니다. 얼추 계산해봐도 1,500조에서 연간 8조? 8조잖아요. 10조? 예, 예, 그거 뭐 되는 게 아니죠. 아니 이게 신비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수를 그렇죠, 유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현재까지는 그러면 자 우리 단순 계산해 보자고요.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들 급여가 평균 연봉 한 3, 4천 되나요? 3천 정도 되나요? 초임이요? 초임이요. 초임 1,800밖에 안 돼요. 아니 뭐 9급, 7급, 5급 다 이렇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간을 내면 한 3, 4천 되나요? 그렇죠. 한 2,500. 예, 2,500? 네. 그러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퇴직하는 공무원이 뭐 7, 8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7, 8천 되는 사람들이 퇴직하고 2, 3천짜리를 채용을 하는데 이거는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뽑는 거에 들어가는 숫자만 얘기를 하냐고. 국민 수준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명종 씨가 얘기한 만큼. 그러니까. 벌써 저도 생각을 못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과장들이 나가면 7, 8천이잖아요. 연봉이. 근데 그거 두 분은 말씀 틀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건데 이야기의 핵심은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보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OECD 국가 포함해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쓰는 규모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작은 네. 정부라고 하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 기준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 방향성이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게끔 만들어주고 정부는 거기에 보조만 해주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 바뀌어야 되냐면은 우후죽순 또는 괴물처럼 커버린 거대 자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그만큼의 힘이 강해져야 되는 정부, 그리고 자본한테 맡겨놨더니 일자리는 안 만들고 정부가 보조해주는 만큼 도와주는 만큼 국민들이 사주는 만큼 그 수익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들 통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딴짓을 하더라. 그래서 정부가 강해진 힘을 갖고 반강제적으로라도 국민들 우리가 고용하고 일단 끌고 가겠다. 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잠깐 좀 보면 이거예요. 제가 불러드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보세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 나라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OECD 가입국가 1, 2, 3, 4위예요. 우리나라 몇 위일까요? 꼴등입니다. 네, 꼴등이고요. 5%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바로 우리 앞에 있네요. 개새끼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멕시코도 우리보다 많아요. 3단계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복지국가로 가기. 제가 아까 사회복지직이나 이게 굉장히 공무원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 공무원들 서비스가 굉장히 섬세하고
맞아요. 부드러워요. 그만큼 그 집중적으로 전문 분야를 키워서 공무원들을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일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개심이 좀 심해요. 그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 방향인 거죠.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 틀이 70년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을 개돼지, 쥐새끼로 표현합니까? 이제는 이제 개돼지를 넘어서 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비슷한 길에 홍준표 씨 이야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오세요. 같이 밥 좀 먹으면서 이번에 외교 성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했는데 안 갔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나간 이야기지만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수해가 났던 김학철이가 그렇게 광분하고 있는 그 수해가 났던 지역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 밥자리에 별로 서기 싫으니까 상대적 대비적 이미지로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하겠다고 갔는데 일단 1시간도 못했고 50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 하러 가면 다 내려놓고 사실은 가끔씩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사건의 자원봉사를 그때 누가 했었다는 게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밝혀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진짜로 자원봉사예요. 기자들 대동해가지고 갔으면서도 장화를 신어야 돼 이제 뻘을 채워야 되니까 삽질 몇 번 하고 갔어요. 집에 이제 물난리가 나갖고 주택 단지에 이렇게 막 흙이 막 차 있는 거를 삽질 몇 번 하고 가는데 장화를 신는데 장화를 옆에 이렇게 누가 신겨줘. 나도 장화 그렇게 신고 싶은데. 황제 장화. 그래서 지금 그 별명 있죠. 홍데렐라요. 홍대렐라.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놓고 가가지고 그거 주인을 찾느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신발을 신겨봤던 것 같은 장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요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간다는 개념이 보여주기 싫어다 보니까 맞아요. 삽질하는 사진을 찍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장화도 내가 신고 그 기본적인 걸 다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반나절 기본적으로는 하루 종일 땀뻘 흘리고 와야 진짜 자원봉사거든요.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50분이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자원봉사를 함은 사실은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들 또는 그 지역 내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다 거기서 자원봉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아까 곰피디에게 반나절이면 반나절 하루면 하루 정도를 봉사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를 받으러 갔죠 지금. 그렇죠. 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죠. 네.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신들이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겨주고 신겨줘요. 왜 보통 우리도 왜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면 막 구두 주걱 놓고 신고 벗으려고 그러면 막 양말도 같이 벗겨지고 깔창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아니 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실형법을 공모법 위반했어요. 이게 징계가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한 파면이에요. 공무원법 징계 그렇죠. 그 파면이에요. 국민 개돼지 발언했다가 네, 파면이에요. 고만됐잖아요. 네,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실행법상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들 계획이 있었다고 외유를 떠났어. 근데 그게 뭐 자기들 까내는 그게 일종의 뭐 견학이나 연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행에 가까워. 그러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잠시 일정을 미루거나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직진 비가 오든 말든 우린 비행기 타고 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당신네들 무슨 세월호 때도 그랬고 무슨 집단으로 무슨 쥐새끼들처럼 왜 이렇게 냄비근성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런 김학철이 같은 자들이 중앙 무대로 오면 홍준표처럼 되는 거잖아요. 딱 그렇죠. 그 결이잖아요. 아니, 홍준표만큼만 하면 괜찮은데 홍준표만 또 못한 놈이에요. 아니 근데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녀석. 이게 외유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이렇게 봐주는 것 같고요. 놀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스케줄을 보면 해외 단체 관광 스케줄하고 똑같아요. 외유가 논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쳐놀라간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이 새끼도 가서 음모주 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저번에 신비님이 아이스크림 이야기할 때 처먹는다 그랬잖아. 네. 그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삐처리 해드려야 되는 게 불쾌했나 봐요. 어떤 분이. 근데 김학철이는 쳐놀라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그분께 드리고요. 그 김학철이는 쳐놀라간 거 맞아요. 이 새끼는 아니 해외 유명 관광지를 싸그리 훑어보더만 유럽에. 그게 무슨 그 견학이고 그런 게 말이 그러니까 안 돼. 국회의원이 가려면 실제로
독일이나 유럽에 대한 국회, 지방정부 국회에 가서 그렇죠.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을 어떻게 대리하는 건지 그거를 배워와야 되는데 그냥 유적지 답사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 일정 중에 보통들은 흉내내기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행정관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노마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유명 관광지야다. 그러니까 이런 주둥아리 정말 아니요, 이거는 그냥 둘 문제가 아니고요. 청주하고 충북에 도민과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 아이의 머리털과 의원직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음모도 뽑아내고. 네, 다 근데 뽑아야 돼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 깐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걔들은 사살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네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니까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속한 집단이 국민들 자체를 개 돼지로 보고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도 불쌍한 애야. 얘가 박근혜 불의의 개돼지인 거지 사실은. 그렇죠. 조우택이 키운 음모주가 키운 후배들이라 그러네. 완전히 근데 불쌍한 애들이지. 정말 위험한 게 이노마는 김학철이 이노마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걸 사살해야 된다.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연기했죠. 사항이 작다고 보고. 이거 내란 선동 아니야 사실은. 예, 이건 그렇죠. 거의 국가보안법수. 소유죄. 네. 국회의원들을 사살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정치인들의 말은 그게 약간 명령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좌파 운동 활동가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현장 체포, 네, 구속. 바로 구속. 정당 해산. 정당에서. 내라는 뭐. 그러니까 이거지. 충청북도의 모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현재 국회의 국회의원들 250명을 사살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지. 근데 이게 250마리라고 했죠. 친박을 빼고. 대충 친박을 그렇겠지만. 빼고 아니 저기 탄핵 찬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친박이잖아. 그 친박들이 찬성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박인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 그 레밍? 처음에는 레밍이 뭔가 했어요. 레밍이 뭡니까? 그 몸 길이가 3.5에 3.8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쥐예요. 쥐죠, 쥐. 네. 네. 근데 이제 꼬리가 1.5cm 정도 되니까 이 동물의 특징이 집단을 이루고 직선으로 이동을 해서 호수나 바다에 줄줄이 빠져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 자살 나그네 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 레밍 같은 쥐새끼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빠져 죽으라는 거잖아, 개새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세월호를 빗대서 레밍이라고 얘기했으면 물에 빠져 죽는 쥐, 세월호 이걸 등치시킨 거예요, 이 개새끼가. 아니죠. 이명박 모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뭐 유머고 이 발언의 심각성은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세월호 하면 우리 물이잖아요. 물, 바다 빠진 거 이 참혹한 사건을 빗대서 국민들을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들이 레밍이야. 물에 빠져 죽는 자살쥐야.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는 천륜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베도 이런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일베보다 더 심각한 새끼야, 이 새끼는. 악마. 우리 예전에 광주 남구 의원 사퇴시킨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18일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 중 2명이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여의치면서 하루 다음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귀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끌어올랐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생각 없이 끌려다니며 집단 행동을 하는 집단 자살 들쥐 레밍에 빗대어 말한 겁니다.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래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 옆집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김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친박 집회에서도 막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들이 있습니다. 이 미친 관전병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김 의원과 수행원 등 나머지 6명은 방콕을 거쳐 22일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북도의회 앞에서는 연수를 떠난 4명의 도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중앙당들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막말. 이번에 드디어 또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하나 더 드러났는데요. 충청북도 도의회 김학철 도의원. 이 사람들이 유럽 연수를 가서 지금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학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 사람이 외유성이라는 게 자기들은 뭐 연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놀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견학이라고 비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권들처럼 꼭 외유를 나가요. 해외여행을,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쓰고 싶다는 거죠. 예. 굉장히 이게 공직사회 또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파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저도 3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개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생각과 사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이제 도의회까지 도의원이나 시의원 또 국회의원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제화되고 관념화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서 그런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일단.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김학철 도의원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신비님이십니다. 김학철 이 새끼는 아주 나이도 어린 놈이 굉장히 어리네요. 그러네요. 70년생이네요. 예, 70년생이라고 말한 분 마차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개띠네요. 예, 개띠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은 유명정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그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KBS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 아이 진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처리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짱돌로 조사해야 돼. 2번을 조사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 새끼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청주에 비가 얼마나 내린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mm. 아니, 그거는 500mm, 1000mm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당 시간당. 강우강도가 96mm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시의 설계 강우 강도는 60에서 70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70mm 이상 오면 다 잠겨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런데 96mm를 퍼 부었어. 시간당 96mm를 퍼 부으려면 어떻게 오냐면 바켓으로 막 부어버려, 1시간 동안. 이게 96mm예요. 하나 예로 98년도인가요? 서울 대홍수 왔을 때 시간당 70mm였어요. 근데 96mm가 왔어.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책임지고 있어야 할, 현장에서 자기 도민들, 시민들을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그것도 비정규직이. 네, 아니 어쨌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학금 때문에 그렇대. 헐. 유학금 30%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안 가고 30% 유학금을 물고요. 70%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30% 보존 받아서 다시 나가면 돼, 가을에. 근데 왜 나갔을까요? 이게 김학철이는 엄청 억울한 거야. 싸가지 존나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거의 해제돼 있는 상태. 안전 불감증. 국민이 죽어도 나 구경하고 올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원래 전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새끼 집회도 나갔죠, 박사모 집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월 26일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제1차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감사하고요. 미쳐서 날뛰고 있다며 위협을 가하는 미친